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 여러분, 정몽준 후보 선거운동원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몽준 후보 선거운동원들도 우리 김종철 후보에게 또 우리 운동원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동작구민 여러분,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1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에 보이는 유세차는 정몽준 후보 유세차이고요. 저희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국가신용등급도 또 올랐습니다. 유럽의 위기도 대한민국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지난 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당 이동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4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4년이 지나고 보니 알게 모르게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벌 정치, 낡은 정치 종치겠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 직접 위에 들어가 노동자의 삶을, 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보 정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입니다. 재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당동 주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재벌이 권력마저 잡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88만원 세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재벌을 위한 투표, 현대를 위한 투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4월 11일은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재벌 정치를 종치고 낡은 정치를 종치고 서민이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 서민을 위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 정치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동 주민 여러분, 재벌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대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년 전 대선에서도 우리는 현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청와대에 보냈지만 재벌 경제는 살찌우고 서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삶을 스스로 바꿔나갈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실력 있는 젊은 진보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기호 6번 총선 후보 김종철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 약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러면은 만들고 싶은 사회가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동작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라든가 또 이기한 후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사회가 더 좋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김종철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엄청난 행복이라든가 엄청난 재산, 엄청난 부 이런 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김연아나 박태환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하버드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애가 자기가 열심히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고손도손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돼서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아들 녀석이 지금 동작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도 왕따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인격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너무나도 거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딱 3가지 정도 걱정이 없는 사회를 일단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을 없애고 싶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그런 동작구를 만들고 교육비 걱정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지금 1천만 원을 돌파한 대학들이 많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1천만 원을 돌파한 그러한 대학이 많이 생겼고 이제 거의 모든 대학이 조금 있으면은 1,000만 원 시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비싸지만 각종 장학금이나 기여금이나 기부금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1등 할 것이 다른 걸 1등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걸로 다 1등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서민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몽준 언론이 감사합니다. 제가 연설할 동안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연설하는 동안만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 서민들, 부모님들께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대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비정규직 평균 소득이 130만원, 14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연봉으로 해봐야 1,800만원 이 안짝인데 그 돈을 벌어서 1,000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대드리게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의 우리 서민층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요. 주로 편의점에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피자집에 배달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돈이 안 모이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군대를 갔다 오자. 그래서 휴학하는 학생,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휴학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피자집에서 배달하다가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학생들도 많았죠. 그런데 밤새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어떻게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졸고 또다시 저녁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생활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서민층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반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 사는 재벌들과 부유층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 연수다 이런 걸 많이 가지만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서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니 해외 탐방이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해서 해외를 다니고 자기의 실력을 쌓는 그러한 학생이 됩니다. 결국 서민층의 자녀와 부유층의 자녀, 재벌들의 자식들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부잣집 자식은 부유층 자녀는
교육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공평한 교육을 받아서 더 가난해지는 빈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기는 대학까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일한 선상에서 노력하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대학 등록금까지는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만 하자 이런 얘기 하려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나라 프랑스, 독일 같은 스웨덴 같은 이런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한 6, 70만 원 수준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6, 70만 원에도 대체로 그 대학생이 내야 할 의료보험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등록금이 무상인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대학까지 책임지는,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대학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지국가를 그 혜택을 주겠다는 그 국가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수상과 총리와 국회의원들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 저 김종철이 먼저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걱정 없는 사회는 바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거나 또는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애 아빠가, 우리 애 엄마가 또는 우리 애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그거 말고 그거보다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족이 무슨 병에 걸렸는가 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병원비입니다. 이걸 치료하게 되면 얼마나 들까? 얼마나 들까? 지난달에 얼마밖에 못 벌었는데 이달에 병원비로 얼마나 나가야 되나? 이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서민들의 현 주소입니다. 병보다, 네, 정원준 의원님, 열심히 하시고요. 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환자의 치료에만 고민을 하고 치료만 신경을 써야 될 우리가 왜 병원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야 됩니까? 또 이런 일도 있죠. 우리 어머님을,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머리가 아프셔서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실 때 예를 들어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1인실에서 정말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인지상정으로 보면, 자식의 도리를 보면 이 깨끗한 1인실에서 몇 날 며칠이고 제대로 치료받으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데 인지상정인 것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 언제 6인실로 옮기지? 우리 아버지 언제 6인실로 옮겨가지고 의료보험 적용받지?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6인실에 보내보려고 의사 아는백을, 세상에 6인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인실 환자 6명에 보호자 6명, 그 조그만 방에 12명이 뒤엉켜서 누가 자는지 신음소리는 누가 내는지 모르고 정말 누가 환자인지 누가 보호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같이 더 아파지는 그 6인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지 못하는 이것이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의료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국민들에 있어서만큼은 그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또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가난한 분들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만큼은 최소한 나라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제가 꼭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보신당은 10년 전에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작해서 이것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약속드리는 세 번째 걱정 없애드리는 거 바로 내 집 마련의 걱정, 전세금 인상의 걱정, 결국에는 안정적인 주거 그것이 없는 것의 걱정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의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되고 결혼도 할 가망성이 별로 없으니 당연히 연애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 신생아가 102만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47만 명입니다. 40년이 지난 새에 인구가 태어난 아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전망을 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집 걱정이 없는 사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집 걱정을 하고 있느냐? 집 걱정, 전세금 인상 걱정을 하고 있느냐? 저는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숫자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숫자가 전체 세대의 숫자보다 적다. 즉, 전체 가족 숫자보다 집의 숫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이런 호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주택의 숫자가 전체 세대의 숫자보다 108% 이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집이 남아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내 집 마련 걱정을 하느라고 이 골머리를 썩고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부가, 대통령과 국회가 서민 편이 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투기에 장난했고 불로소득 올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채씩 소유하고 그것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서 결국에는 투기꾼들이 소득을 올려가는 이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기꾼들에게는 수십 채 갖고 있는 집을 강제로 환수해서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동의하신다면 저 김종철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고요, 교육비 걱정 없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걱정, 전세금 걱정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나마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소박한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나누고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딱 한 가지 더, 요즘 와서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노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국내를 지나고 계신 어르신들, 노인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새누리당 찍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주로 어떤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정권 잡고 다수당이 됐습니까? 대부분 다 어르신들의 표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법 지지율을 확립할 테니 어르신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이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돼 놓고, 과연 이 이명박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어르신들한테 해드린 게 무엇입니까? 노인들에게 해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딱 한 가지만 사실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는데 첫 번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암입니다. 암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세요. 두 번째 사망 원인 2위가 뭐냐면은요,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그런 질환들이에요. 혈관계 질환. 그럼 세 번째로 사망하시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암 아니면 심장병 아니면 자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평생을 태어나셔서 일하셨으면은 이제 노후를 행복하게 고민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노인 여러분들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게 좋다. 사랑하는 자식과 이별하는 게 좋다라고 생을 끊는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도록 그분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로 불효막심한 정권, 불효막심한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심판해야 됩니다. 노인분들에게 고소를 해서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기껏해야 노령연금 9만원, 8만원 밖에 안 되는 거 그대로 받으시라, 요거 갖고 먹고 사시라고 해놓고 도대체 노인들에게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박근혜 대표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2배 수준인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는데 지금 당대표가 돼서는 그 공약을 없애버렸습니다. 5년 동안 물가가 뛴 게 얼마인데, 5년 동안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다고 자신이 5년 전에 후보로서 나왔을 때 그 공약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김동철, 저 진보신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적어도 단기적으로 2배 수준인 20만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30만원 그 이상으로 올려드려서 그래도 아주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걱정은 더는 정말 이걸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라는 수준을 벗어나는 그러한 노후복지를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노인이 집에 계시거나 노인 어르신이 부모님이 따르게 사시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내가 잘 못 모시니까 나라에서 모셔주시는구나, 참 고마운 나라다. 이 대한민국이 나로 하여금 불효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런 나라에 사는 걸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다고 사시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불효자식으로 만드는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병원비, 교육비, 주거안정비, 그리고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재벌들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증세하고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그 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부유층이 정말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 재벌들이나 부유층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대기업에 대해서 40%의 세금을 물리는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재벌들에게 세금 거두고 재벌들의 통장에 쌓여있는 100조 원이 넘는 그 많은 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평과세해서 서민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노후안정자금으로 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할 후보가 정몽준 후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1번 찍으시고, 이기한 후보가 저 김종철보다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서민복지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기한 후보 찍으십시오. 하지만 이 재벌개혁, 재벌증세, 부자증세, 서민복지를 더 잘할 후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벌에게 손 벌린 적 없고 재벌들에 대해서 당당히 증세하라고 요구했던 김종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젊은 진보 김종철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기호 16번 비례대표 진보신당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전 국민 여러분, 우리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이야기한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을 몽땅 주지 말고 우리 대재벌 정몽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헌납하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대권 후보라고 하시는데 에스컬레이터 하나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실현할 수 있겠죠. 좀 그렇잖아요.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바꿔주십시오. 재벌 정치, 낡은 정치 좀 치고 서민의 어깨 좀 펴고 서민의 아이들도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십시오. 대기업, 대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재벌이 권력마저 잡는다면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가 어떠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현대 재벌을 위해 투표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서민들의 내일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도 현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현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벌 경제만 좋아졌지 않습니까?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비정한 현실을 막아주십시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십시오. 정몽준 후보도 이기한 후보도 현대 출신입니다. 동작 구민 여러분, 사당동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현대냐 서민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투표입니다. 서민도 행복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